요 작은 점들이 다 네. 미생물이에요. 지금 얘네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데 한 7년이 걸리신 거예요? 그쵸. 진짜 죄송한데 7년 동안 운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좀 힘들었죠. 근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 지금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애기였었거든요. 후회는 없어요. 했었던 것만큼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는 학교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있었고요. 의과대학의 의학박사 입장으로서 학술연구 교수를 했었고요. 김옥균이라고 합니다. 57세. 맞나? 50 넘어가면 나이 세는 거가 잘 안 돼. 내일 모레 60. 지금 의학 박사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의학 박사가 어떤 거예요? 의학 박사라는 거는 의학 분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좀 더 깊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의학 박사와 의사는 다른 건가요? 좀 애매한데 예과하고 본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의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럼 의대를 들어가면은 의학사가 돼요. 요즘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잖아요. 네. 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의무 석사가 돼요. 의대나 아니면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만약에 나누는 데가 있다면은 의대에서 따로 석사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학이니까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학 석사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서 의학 박사를 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의대를 나오신 건가요? 거기서 다 공부는 해요. 네. 공부는 다 거기서 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학위랑 이런 것들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어디 가는 길이에요? 요 앞에 네. 집하고 멀지 않은 곳에 연구실 겸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네, 혹시 살면서 목소리 좋다라는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아주 가끔 조금 약간 성우 같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굵은 편이죠. 남들보다는. 다 온 건가요? 네. 아주 작아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저희 실험실 연구실 그렇습니다. 엘리테크 메디컬은 뭔가요? 저희가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엘리트 메디칼. 지금 관계자 왜 출입금지인데 제가 들어도 될까요? 지금은 출입금지해야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와, 이거 약간 과학실 같아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화보 네. 베이스에서 의학 네. 전문으로 왔잖아요. 의전원을 나왔으니까 그냥 의사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의사 생활을 하려면 처음부터 의전원에 들어올 때 의전원에 들어와서 내가 의사를 갈 수 있는 코스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나는 의학을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서 받아주면 문제는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지도 교수가 의사이어야 해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어야 하고 대부분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전문의일 거고 의학 박사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받아들여주고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의사 면허를 갖겠다 의사로서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고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박사님은 어떤 길로 들으셨어요? 저도 시작이 의사의 길을 가는 건 아니고 연구의 길로 온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나요? 있기야 했었죠. 근데 실력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이제 의료계에 계셨었고 작은 아버지도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아버지가 저하고 큰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아버지가 맞이고 작은 아버지가 막내예요. 형제가 7분이세요. 작은 아버지 대학교 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공부하는 거를 옆에서 많이 봤겠죠?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중학교 때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하다가 먼저 자요 제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 잤어요? 그러면 사람은 2시간만 자도 안 죽어. 의사는 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하늘이 내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이제 뭐 매스컴 같은 데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정말 하늘이 내려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의 과정에 도달을 해서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 박사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럼 나중에 막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죠. 원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명예와 학문 막 이런 거에 엄청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연구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됐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박사님도 이 나이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이건 진짜 본의 아니게. 아니, 공부가 재밌나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어렸을 때 단순 호기심과 내가 좀 해야겠다라는 뭔가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줄기세포에 대한 거를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불로장생은 없거든요. 워낙 많이 의학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됐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불로장생보다는 사람마다 주어진 생의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생의 시간 동안에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재생의학도 공부를 하게 됐고, 재생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조금만 더 코어를 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이를테면은 계속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심장이 많이 아픈데 어떤 다른 분한테 내가 기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거나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뭐 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내 몸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베이스는 다르지만 똑같이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의학 박사 3명이 모여 있고 각자의 목표는 그거예요. 재생의학을 완성을 해보자. 박사님, 근데 이건 뭐예요? 에어 샤워룸,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네. 밖에서 먼지도 많이 있을 거고 하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해야지 될 때는 미생물을 키우거든요. 미생물이요? 미생물을 배양하고 작업하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는 이거 닫아놓고 에어 샤워하고 다 털 구르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미생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미생물이요? 예,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건 물인데요? 물 아니에요, 미생물이에요.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 파주에 배양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배양이 됐다가 다시 압축이 됐다가 이렇게 몇몇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미생물을 계속 기르고 있댔잖아요. 네. 정확히 미생물이 뭔데 이걸 기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유산균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장우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미생물들이죠.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도 아기 때부터 유산균 먹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 헬리코박터 균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세요, 뭐를 드세요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다 유산균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거 왜 드셨어요? 장 활동이 좋아서 배변 활동이 좋다. 그래도 뭐 닥터캡슐 같은 경우에 그 알맹이 속에 유산균이 장까지 들어가서 흡수가 된다.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유산균이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먹고 난 다음에 위에서 그 외에 나머지 췌장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각종 소화 효소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인해 전술로 우리는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캡슐을 안 했더니 얘가 장에, 우리는 목적이 소장에 도달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위 속에서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제 그 위산 때문에 pH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나기 힘드니까 맨 처음에는 유산균을 먹이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캡슐을 씌워야지. 그래가지고 캡슐을 씌웠잖아요. 근데 또 캡슐을 너무 잘 씌웠어. 이게 제때 다 녹아줘야 되는데 다 안 녹아요? 그러면은 역할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인해 전술이죠. 네. 많이 넣어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이 그래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여지껏까지 개발이 되어 온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유산균 말고도 유익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된장 속에 들어있는 애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된장 속에 주 성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균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우리말로는 고초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거 자막 쳐야 되는데 자막을 잘 못 칠 것 같아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유산균 그러면 다 유산균? 이게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종을 가지고 있고 이 고초균도 굉장히 많은 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출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추출해낸 거를 지금 각 적재적소에다가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결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대기업이나 R&D 센터에서 다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박사님이 그걸 왜 안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겠죠? 하고 있고 하고 싶겠죠. 그렇다고 이제 대기업에다가 얘기를 하자면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되어 있는 거를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해야 해 주실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얘네가 미생물인가 보네요. 네네네. 뭐 있나? 뭐 있나?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요 작은 점들이 다 네. 미생물이에요. 얘네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야? 네, 몸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얘네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제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거죠. 박사님 약간 얘네가 똑똑하다 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 어떤 못하죠. 점에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시는지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내가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그 만들어내는 물질들의 변화를 보고 그 환경이 바뀌면서 얘네가 마치 우주인이 우주복 입듯이 자기 몸을 싹 이렇게 캡슐링을 해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면 되게 똑똑해요. 혹시 박사님은 이 미생물을 키우게 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한 7년? 8년 차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이 아니라면 몇 년이에요? 다 합치면은 좀 되겠죠? 10년 넘으세요? 그쵸. 지금 보고 있는 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하면은 얘가 지금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네.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농업이랑 축산 쪽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수산이랑 이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맞추고 있거든요. 얘네들하고 같은 아이들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이 아이들이 있었고 근데 농업하고 수산에 미생물이 왜 필요한 거예요? 몸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미생물하고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몸속에서는 같이 공생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농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자연에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 자연에 맡긴다는 게 결국은 미생물한테 맡기는 거고 기후 기온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후 기온이 하는 역할은 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밤낮이 있고 온도 차이가 있고 비가 오기도 하고 말라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외의 역할은 땅속에서 미생물이 해요. 얘네들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면역력도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항생제도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움을 안 줄 수도 있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래서 약이 해로운 건 아닌데 도움 주는 부분에서 뭔가 부족한 거를 미생물이 채워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얘가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그마치 한 30년 전부터 30년 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알려주고 했던 분들이 일본에서 그걸 가져왔었는데 일본에서 온전하게 자 이건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다른 루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 이거는 그냥 고초균이에요 이러고 좋겠죠? 뒤에 써 있는 것도 그렇게 써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온전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냥 가져다가 우리가 쓰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줬던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뒤로 보급된 게 처음만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못한 거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고 기대 효과만큼을 얻지 못한 게 있어요. 미생물로 일본은 이 미생물을 잘 활용해서 엄청난 효과를 많이 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했다는 거네요. 네. 일본에서 똑같이 가져왔는데 왜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학자적 입장에서 아 이거는 온 세계가 다 공이 두루 잘 됩시다 라고 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 가지고 왔던 분도 거기에 그냥 써 있는 대로만 보고 아 여기는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미생물이 존재한다면 걔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는 사람이 온전히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 못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잘 활용했고 그걸 박사님이 찾아내신 건가요? 네 그랬다고 봐야죠. 그런 거를 하는데 한 7년이 걸리신 거예요? 그쵸. 진짜 죄송한데 7년 동안 돈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안 힘드셨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안 되면 생존에도 어려움도 있잖아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었죠.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이 우리의 목적을 보고 투자해 주셨던 분들도 좀 계시고 물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도 좀 계셨고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연구의 예. 지속을 위해서 예. 계속 외부 활동도 하시면서 번 네. 돈으로 또 여기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아, 네, 진짜 맞아요. 외롭고 고독한 네. 싸움인데 아유 뭐 우리 셋이서 같이 한 건데 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울어요? 아 속은 울고 싶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정말요? 처음에는 우리도 사실 이게 진짜 되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소개하는 글들을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개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추려서 봤는데,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일본의 어떤 자료에 마치 그 요즘 흔히 말하는 복붙 하듯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온 거야? 그쪽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안 가르쳐 줬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한 30년 우리가 괜히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 있잖아요. 그들은 의도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뭐 세계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막화돼 가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 모두가 미생물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기본은 해줄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범세계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박사님, 이런 것들이 농업수산 이런 산업적인 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꼭 그건 아니고,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종류에 다 쓸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한테 사용이 가능해요. 열대어들의 그 수질 환경 이런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반려동물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먹이에다가 먹이하고 미생물 우리가 유산균 먹듯이 얘네들한테 먹일 수 있게 해주는 거 하고, 이제 동물 피부에다가 발라주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샘플 같은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업체들이 저희 걸 가져다가 나와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수산 양식에다가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제주도 수협에서 이 제품은 뭐 나가기로 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 원료를 가져다가 이거는 반려동물용으로 먹이에다가 섞어서 주거나 몸에 뿌려주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네. 했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열심히 하던데요? 진짜요? 네. 효과가 있나 보네요, 진짜. 그럼요. 예.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장사 속이 없어가지고, 왜 그렇잖아요. 한 번 사면 빨리빨리 또 사야 되잖아요. 한 번 사면은 한 6개월 쓰나 봐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이에요. 근데 화장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균은 아니고, 살아있는 균이 살면서 대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내보냈던 물질들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균 자체의 구성 성분하고 이런 것들로 살균체로 만들어진 게 성분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바르는 크림이에요. 수분 크림. 아니,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박사님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실 돈 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돈 벌 줄 아는 사람이 벌어야 돼요. 그럼 박사님은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세요? 연구 개발하는 건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박사님은 10년 동안 하시면서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아니요. 별로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년을 버티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박사님에게 있어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이에요? 다 같이 행복한 거, 다 같이 안 아픈 거. 그래서 어디 가도 아픈 사람들보다는 다들 웃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내가 음악을 하던, 내가 놀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말고. 근데 저도 몇몇 가지를 해봤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어 할 때가 되면은 사람마다 뭘 하던 그거에 대한 최고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한들 애초에 태어나길 가수가 될 만큼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느 시점 되면 대충 보여요. 내 길이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 알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이게 마치 내 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아닌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하면 내 길이 아닌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끝에 다다르면은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를 끝에 가봐야 알아요. 근데 가보지 않으면 이 길이 맞나 틀리냐를 평생 마음속에서 혼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뭘 하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그렇다 내 길 아니다 싶으면 또 시간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시간 낭비라는 말도 들릴 것 같은데. 글쎄 그럴까요? 빨리 하는 게 남는 거 아닐까요? 저 지금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애기였었거든요. 내가 뭐 이런저런 걸 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거 뭐 설계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제가 여기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의 학위가 의학 박사? 이건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는 없어요. 했었던 것만큼은. 갑자기 딱 돌아서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보여요. 온 거보다. 표점이 거의 다 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에게도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20대 30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늦게 알아요. 문제는 후회는 안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해본 사람은 자기가 끝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도 없다. 그렇죠. 다 해봤으니까. 거기까지 가봤으니까. 그럼 그게 내 길이 아닌 것도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내 길이 아닌 걸 빨리 알았으니까 내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럼 최소한 후회는 안 하잖아요.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